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요즘 몸에 이 타투 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 같으면 깍두기 아저씨들 전유물이었던 그 타투지만 요즘엔 뭐 여성분들도 많이 하실 정도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폴리스는 되기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경찰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채용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의 타투인지 또 이게 옷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타투인지 그 정도만 판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용, 호랑이, 해골, 총 뭐 이런 거 그려져 있거나 몸 일부를 다 덮는 이런 문신 그건 여전히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착하게 살자 이 문신 이건 해도 경찰 할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금태섭 자녀 증여세 논란에 다 냈다. 다음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마지막으로 G20 회의 도중에 골프장 간 트럼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의 초롱초롱 수정체 속에 영원히 담겨 있고 싶은 방송 310 중에서 지금 시작하죠. 오늘 제 옆에는 월요일의 남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자전거 타셨죠? 예. 춥지 않으시던가요? 라이더들의 성지 8당을 다녀왔는데 일요일 날 어제는 발이 시려워서 혼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타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금태섭 아빠 찬스 논란, 증여세 더 많이 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자녀 증여세 탈루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금 전 의원 사실 아니다, 모두 증빙할 수 있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현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이 금 전 의원 아들 이 증여세 논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빌라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빌라가 원래 장인어른이 보유하고 있었던 빌라인데 금 전 의원 부부하고 두 아들 4명 공동 명의로 증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금을 관리하는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을 잡아라라는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92년생, 9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이 당시에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래서 증여세 제대로 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금 전 의원 낼 거 다 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의혹 금 전 의원 즉각 또 반박을 했던데 해명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만큼 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냈습니다. 더 냈고 그 못 내는 부분을 도와주게 되면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저희가 그 좋은 환경 또 부모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 모두가 더 기여하고 더 그 어려운 분들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 금 전 의원이 저도 민주당 출입할 때 들었던 얘기지만 되게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원래 내야 할 돈보다 훨씬 더 냈다. 증빙 자료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들 명의의 증여세 다 납부했고 심지어는 그 증여세를 낼 돈이 자식들에게 없으니까 그 돈도 내준 것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도 냈다. 그래서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고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기존의 공천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을 때마다 해명을 했고 또 국세청 안에 그 자료들이 있다. 하등의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던데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자, 아무튼 금 전 의원 이 아들 자녀 재산 문제가 이렇게 지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금 전 의원이 조 장관 자녀 증여 문제를 공격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 또 강성 지지층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의원 답변은 그거 오해다. 난 그렇게 공격을 한 사실이 없다. 오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5천만 원을 조국 장관이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본인이 질문을 했던 것은 조국 장관의 부부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조 장관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자녀들이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지 무슨 5천만 원 증여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론과 조금 다른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그 조금박해란 전현직 의원들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마디 했는데 금 전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 또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냈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박 의원의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 엄호를 했는데 자, 최근에 이 정치적인 금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셨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직 그 뭐 저 탈당계 잉크도 안 발랐는데 벌써 그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획하시는 게 조금은 빨라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박용진 의원은 대선 출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젊은 70년대생들이 새로운 정치를 주도해 가야 된다. 그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한 지 너무 짧은 시점 안에 서울시장 출마를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워낙 불안정하죠. 자, 그런데 여권에서 잇따라 이 임대주택 관련한 어떻게 보면 민심과 많이 동떨어진 말들이 나와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준중형 규모의 방이 3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 공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보이긴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뭐 김현미 장관도 김현미 장관이고 진선미 의원의 저 발언, 내 아파트와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환상 발언은 지금 보신 저 장면이 아니라 저 상황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일단 딱 들어도 뭔가 좀 안 맞는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집이 없는 30대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집 마련이 어려운 4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세대들,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가 큰 부분이 아파트들이거든요. 사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최적 효율화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있죠, 아이들 놀이터 있죠, 독서실 있는 경우 있죠, 운동시설 있는 경우 있죠. 골프 연습장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상가들이 반드시 있어서 사실은 상가에 미용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초중고 학교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제 저분들 말씀은 현재 이 임대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게 지금 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가구를 사가지고 싼 값에 지금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는 그래도 정부가 제공하는 이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임대가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냐.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특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불을 확 질러버린 상황이죠. 자, 그 진선미 의원이 해명을 내놨단 말이죠. 저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랐다. 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또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 자가 혹은 임차로 10명 중 9명이 아파트에 산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일단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언론 탓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냥 사과를 하면 될 걸. 그러면서 평소에 이것 좀 보도해 주세요 하면서 보도 자료는 왜 뿌리는 건지.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다시 코로나 통금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 3차 유행 시작,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자, 오늘은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기 때문이죠.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 있었던 중대본 서울시 브리핑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정부는 어제 수도권 등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수도권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271명, 그중에 수도권 확진자가 206명. 그러니까 2단계 상향 기준인 200명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니까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 상향한다는 건데, 자 일단 좀 유의해야 할 점들 조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카페에 가서 이게 음식 취식할 수 없고요. 그냥 테이크아웃 배달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에는 한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되고 음식 섭취 금지가 됩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등교하고 야구장이라든 이런 체육시설은 10% 범위 내에서 관객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는 정부의 이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2단계 조치, 그러니까 뭐 1000만 서울시민 멈춰라 뭐 이런 캠페인을 또 한다는데 서울시가 그래서요 버스, 지하철 운행을 20% 감축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10시 이후에는 운행 횟수를 20%씩 버스, 지하철을 지금 감축하겠다고 하고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10시 이전에 차를 타고 들어가시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집에 빨리 들어가시라. 예.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사당역 근처에서 사람들하고 몇 명 모여서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 식당에 손님이 한 7, 80명 이상 와그락을 했습니다. 평소에. 네, 마스크도 안 끼고 다들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200, 3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참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운 건 이 자영업자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밤 9시면 집에 가야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통금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찍 귀가한 사람,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노트북 화면에 보이는 사람, 네, 아시겠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오프라인 회의장이 있는데 이 대표는 왜 저렇게 화면 속에 연결이 돼 있느냐?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역 당국 지침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한 것이 2번째.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에 의해서 자택 대기까지 한다면 지금까지 도합 6번째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9일 저녁에 종로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예. 그 자리에서 아마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이게 이 자가격리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다행히 이 대표는 본인이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예.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취재 현장을 다니는 기자들, 특히 이제 이 JTBC 카메라 기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걸핏하면 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사님 혹시 그 검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예. 받았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종이 막대 이렇게 길다라 가늘고 긴 막대를 코에다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 카메라 기자는 8번 그 검사를 받았다고. 코가 다 얼었겠네요.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낙연 대표도 뭐 네.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로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에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러니까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명이 다치는 이런 큰 사고가 산업 현장에 났을 때 예. 지난번에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그 자세를 보였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채택해서 통과시켜달라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셨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 문 대통령 오늘 휴가를 갔다고요? 휴가를 가시지는 않고 쉬고 계시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어쨌든 연가를 내고 대통령이 1년에 22일까지 지금 연가를 낼 수 있는데요. 그 하루 연가를 냈는데 최근에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고 특히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새벽 시간까지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차 때문에. 예, 그래서 과로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국정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아마 하루 쉬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쉬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궁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들은 어디 뭐 다른 뭐 이 지방에 뭐 이런 데 휴가를 간다고 해도 그 스태프들이 다 따라가서 또 거기서 또 그렇죠. 계속 국무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 G20 정상회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우선 코로나 백신 지금 전 세계 한 2-3군데 제약사에서 확정적으로 효과 있는 백신 개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개발된 백신들이 생산이 돼서 현장으로 보급이 된 단계가 되면 전 세계에서 공평하게 보급하자. 이런 지금 정상 간의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들이 막 거의 사재기하다시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전 세계 인류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원칙을 하나 채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 건데, 그 기업 인력이라든지 주요 인력들이 해외를 이동할 때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이 대화라든지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요 기업이라든지 주요 인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조치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점 역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이 돼서 이게 정상들 간의 합의 사항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현장,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골프 치러 왔니? 풀 뜯으러 왔니?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소가 왜 거기서 나와? 트럼프도 왜 거기서 나와? 아,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에 소떼가 난입해서 이용객들이 크게 놀란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바로 경남 창원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골프장인데 자,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소떼가 막 지금 그린 위를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야, 투장으로 착각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말이죠. 같은데요. 거의 뭐 이 스페인 한복판에 와 있는 모습 같은데 자, 현장에 있던 저 영상 촬영자 제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지금 80m 웨지 샷 남았는데 이 지금 무슨 소 같은 경우죠 이거. 어이 와라. 이 골프장에 이게 지금 소가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지금? 또 온다.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오늘 이거 마치고 지금 소고기무로 가려는데 지금 진짜 소가 왔습니다 이거. 야 이거 뭐지요 이거. 이 지금 80m 이 지금 그린에 쏴야 되는데 그린에 소 때문에 쏘도 못하고 그린에 이게 소 발자국입니다 이게. 이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 제보자 아저씨가 네. 선생님이 네. 좀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좀 여유가 있으신데요. 네. 사실은 소들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 달려들면 더 무섭거든요. 그럼요. 멧돼지도 무서운데. 예, 300kg, 400kg, 500kg 하는 체중이기 때문에 예. 저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골프장 인근에 60대의 주민이 축산 농가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의 철학이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 축산 농민의 철학이. 소는 묶어서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방목에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 방목에서 키우는 소들이 습관적으로 이 골프장 안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 지금 소방서 공무원들이 출동을 했지만 예. 어쨌든 저런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골프 치는 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짜증이 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그 제보자분이 이런 무슨 소 같은 경우가 다 있는데 보통 그럴 땐 소라고 안 하고 강아지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자, 뭐 키우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키우는지 몰라도 정말 황당한 건 이 골프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텐데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그렇고 잔디 고사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소의 분변이 저희가 분변이 있는 자리는 잔디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참. 아니 변호사님 네. 네. 입장에서 저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책을 치든지 이게 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아마 법원에서 인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대방 분이 가령 이미 파산 상태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제3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저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강제하는 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골프장에 나타난 건 소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골프장에 나타났는지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또 한가하게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골프가 G20 정상회의,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그 G20 정상회의 도중에 지금 저렇게 골프를 치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문의신 지금 재무부 장관, 그다음에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야, 니들이 대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내 대신에 나 골프 치고 올게. 대리 출석시키고
페널티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이 정도면 학업의 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G20 트럼프 대통령 G20 회의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건 이뿐만이 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시면 한가운데 지금 사우디 국왕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빨간 원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시선이 좀 이상해요. 예,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 사우디 국왕이 지금 개회사를 하고 있고 의장국이다 보니까 개회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면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핸드폰 가지고 트위터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은 콩밭에 그리고 세계적인 이 지금 저거군요. 예, 저 트윗을 저걸 썼던 거군요. 딱 보고 있는 저 시간에 저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형 투표 사기극이 공개될 것이다. 예. 그거를 방금 그 G20 회의 도중에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고 소송을 했지만 자, 안타깝게도 주요 경합주에서는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소송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99.999%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건의 소송을 걸었는데 예. 30건은 기각, 아이고야. 각하 또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스스로 취하. 딱 2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2건도 시골에 있는 조그만 카운티 승소해봐야 선거의 본류에 아무런 맥락과 영향을 지장이 없는 그 2건만 진행 중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의 기울였다. 지금이라도 빨리 승복하자. 이런 대세, 이런 얘기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인사들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나둘씩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도 부전자전. 트럼프 대통령 장남 주니어 트럼프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영상 하나를 올렸다는데 함께 보시죠. As Don Jr. here, you may have seen it by now, but apparently I got the Rona. Just no symptoms, nothing. So it's a little bit odd. Maybe it's a false positive, maybe not, but you know, I'll follow the protocols, take a little bit more time, maybe get another couple tests, and hopefully I can test a couple times in a row negative before the holidays. You know, I may have a couple days of solo time, and there's only so many guns I can clean before that gets bored. So.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연못에 뛰어든 한 남성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악어랑 지금 악어가 뭘 물고 있어요. 강아지 같죠? 예,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저 지금 물고 있는 악어가 애완견을 끌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아마 끌고 들어갔던 것 같죠? 저 노익장께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서 악어의 입을 간신히 벌리고 강아지를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예전에 밀림의 왕자 타잔 그 영화 보면 진짜 타잔이 저렇게 악어랑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강아지 몸에도 지금 악어 이빨 상처가 났고 저 노익장 어르신의 팔뚝에도 악어 이빨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아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맨손으로. 저 악어가 좀 적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 플로리다주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예, 저쪽에는 지금 악어들이 아예 그냥 생활 속에서 곳곳에 있어서 그렇죠. 거의 그냥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싸울 땐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야, 세상. 아니 그래도 저분도 일단 손을 좀 다치시긴 했나 보네요. 예, 그래도 애완견,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아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 거리두기 2단계에서 뭐 헬스, 카페, 술집, 아까 변호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던 그 각 사업장별 사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헬스장 지금 9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다음에 카페의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는 커피, 음료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술집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래방 역시 9시 이후에는 지금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PC방 같은 경우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되고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체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뭐 앞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연말까지 고통의 시간이 또
다가오겠네요. 그러니까 연말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장사를 해서 가게 유지라도 그나마 손해라도 조금 줄여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연말이 제일 대목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경제냐 방역이냐 했을 때는 여전히 방역의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는데 이 느슨한 마음 바로 잡고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집에 계시라.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김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